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초 사용 설명 마지막 시간. 영상의 내용은 파일 첨부 메일 보내기와 받은 메일에 파일 저장하기, 네이버 캘린더로 스케줄 관리하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실행합니다. 자, 인터넷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화면이 나오면 네이버에서 먼저 로그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로그인 되시면 우리 메뉴, 첫 번째 메뉴가 메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일 선택합니다. 자, 먼저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4개 쓰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4개 쓰기 선택하시면 먼저 제목 영역에는요. 자, 제목에는 사진 보내기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에는 사진 보내기라고 입력하셨고요. 자, 제목 아래 보시면 파일 첨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자,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자, 내용 작성 안 하고 파일만 첨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파일 첨부를 하시는데 내 PC라는 버튼이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내 PC라는 버튼은 여러분들 PC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해서 메일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라는 영역에 자, 임시 가상 공간이 있죠. 자, 이 가상 공간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는 사이트 회원가입하시고 자, 내가 클라우드라는 영역을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만 하시면 누구나 클라우드 영역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PC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 PC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실 거냐면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는 로컬 디스크 D 선택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 파일 영역에는 폴더 이름들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 폴더 이름 중에서 11월 인터넷 기초 폴더가 있습니다. 자, 11월 인터넷 기초, 죄송해요. 10월. 자, 10월 인터넷 기초 폴더를 더블 클릭. 자, 그러면 10월 인터넷 기초 폴더 안에 보시면 저장해 놓은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 중에 사진 한 장을 선택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열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 선택이 다 되시면 자,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저장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메일 전송이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하실 때는 왼쪽 4개 쓴 메일함이 있습니다. 자, 4개 쓴 메일함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진 보내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이 사진 보내기라는 메일에서는요. 자, 우리가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자, 첨부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름 왼쪽에 보시면 클립 모양이 하나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 모양이 표시가 됐다라는 건 메일 내용만 보낸 게 아니고요.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첨부 파일이 있는데 어떤 파일인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제목, 메일을 보낼 때 입력하셨던 제목을 선택합니다. 자, 사진 보내기란 제목이었죠? 자, 그럼 우리 제목에는 사진 보내기라고 입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반 첨부 파일 1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첨부 파일의 이름은 저는 가을 풍경 1번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이미지 미리 보기라는 영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냈던 파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사진 파일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문서 파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문서 파일을 선택해서 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4개 쓰기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목은 문서 보내기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파일 첨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PC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해서 첨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PC 먼저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저는 여기에 사진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이 보이지 않고 이름만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기타 옵션이라는 목록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목록 버튼 선택하시면 자, 큰 아이콘이라고 선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사진 파일하고 문서 파일하고 구분이 되시죠? 자, 이번에 선택하실 파일은 어떤 파일을 선택하실 거냐면 자, 우리 보라카이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워드패드에서 작성된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라카이라는 파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열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우리 보라카이라는 파일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메일을 보내셔야 되겠죠? 네, 메일을 보내실 때는 저장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자, 그럼 확인하시려면 왼쪽 자, 내게 쓴 메일함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낼 때 제목을 문서 보내기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이 문서 보내기라는 제목을 입력하실 때도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클립 모양 표시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제목 문서 보내기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보낼 때 제목은 문서 보내기라고 하셨고요. 일반 첨부 파일 1개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일반 첨부 파일 1개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셨을 때는 이미지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떤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문서 파일이죠. 자, 문서 파일은 어떤 문서 파일입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확인이 안 돼요. 이름만 보일 뿐이죠. 보라카이라는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만 보이는 거지 안에 있는 내용은 확인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자, 그냥 문서를 열어서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하실 게 아니고 나는 이 문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만 확인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이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 하단에 보시면 자, 이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열기, 저장, 취소 버튼 3개가 보이실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이 문서를 나는 어떤 내용인지 열어서만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열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안 화면이 나오면 허용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 실행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쭉 확인하시고 중간에 우리 사진 하나 지난번에 넣었던 부분까지 확인이 되세요. 자, 문서 내용 다 확인하셨다 그러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 화면은 창 닫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라카이라는 문서를 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내준 문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 이 문서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첨부된 이 문서 파일을 자,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 건데요. 앞에 화살표 버튼이 PC 저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름 모양이 클라우드에 저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PC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자, 그럼 PC에 저장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앞에 화살표 버튼 선택하시는 거나 파일 이름을 선택하시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화살표 버튼이나 또는 파일 이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화면 아래 조금 전처럼 열기, 저장, 취소 버튼 3개 나오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는 문서 내용만 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열기였지만 이번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장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 항상 삼각형 버튼을 제가 목록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장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선택하셔서 자, 그럼 메뉴가 3개 나오잖아요.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후 열기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두 번째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화면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화면이 하나 나타나죠. 창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럼 어디에 저장하실 거냐면 우리 왼쪽 폴더 옆에 폴더 창에서 바탕화면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위치 먼저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는데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름을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라카이로 할게요. 자, 보라카이로 할 거니까요. 아래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죠. 자, 저장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래 자, 보라카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표시가 되나요? 노란 상자 안에 예, 열기, 폴더 열기, 다운로드 보기 버튼 3개 보이시죠? 화면 아래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폴더 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엔 폴더 열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탕화면 저장된 문서 확인하셨으니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바탕화면 보셨던 창만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낼 겁니다. 자, 메일을 보낼 때는 4개 쓰기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목에는 파일 보내기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 첨부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PC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 첨부 오른쪽에 보시면 내 PC 보이시죠? 네, 먼저 내 PC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왼쪽 폴더 영역에서는 로컬 디스크 D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파일 영역에서는 10월 인터넷 기초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 저장된 파일 중에서 우리 사진 파일 2개 하고요. 자, 문서 파일 하나하고 총 3개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가을 풍경 2번 그리고 가을 풍경 3번. 자, 그럼 이 2개의 파일은 나란히 연속된 파일이죠. 연속된 파일이기 때문에요. 자, 먼저 가을 풍경 2번은 클릭. 자, 그리고 가을 풍경 3번은 어떻게 선택하셔야 될까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2개의 파일 선택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문서 파일 간경화라는 파일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간경화라는 문서 파일은 떨어진 파일 선택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네, 3개의 파일이 모두 선택되시면 아래 열기 선택합니다. 자, 원하는 파일이 모두 선택되시면 마지막 저장 선택을 합니다. 이제 자, 다시 내가 보낸 메일을 다시 확인하실 거니까요. 왼쪽에 보시면 4개 쓴 메일함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낼 때 제목을 파일 보내기라고 하셨고요. 자, 첨부 파일이 하나가 있던 여러 개가 있던 클립 모양은 항상 하나만 표시가 됩니다. 클립 모양 하나가 표시가 됐다라는 건 어쨌든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몇 개가 있는지는 열어봐야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제목은 파일 보내기라고 입력하셨으니까요. 자, 이 제목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첨부 파일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3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첨부 파일 3개, 가을 풍경 2번, 3번, 그리고 강경화라는 파일까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화면 아래에 보면 이미지 미리 보기라는 영역에서는 사진 파일이 2개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2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어떤 파일인지 이런 파일이 첨부가 됐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파일은 미리 보기 제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우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메일이라는 글자 앞에 보시면 네이버 로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로고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캘린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 메뉴 중에 보면 캘린더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없는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는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 선택을 합니다. 자, 메뉴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배열됩니다. 자, 여기 메뉴 중에 자, 캘린더라는 메뉴 이름 보이시죠? 자, 캘린더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왼쪽 보시면 일정 약속 쓰기라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일정이 생겼을 때는 이 일정 약속 쓰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자,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보죠. 자, 제목에는 점심 약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점심 약속이라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점심 약속 제목 입력되셨죠? 네, 그럼 날짜 언제? 자, 그럼 오늘 점심 약속 있습니다. 몇 시에 있냐면 자, 10시 30분에 일단 시작 시간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거고요. 이 시간은 30분 단위로 시간이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스크롤 쭉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자, 알림이라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예, 알림은 지금 현재 10분 전으로 표시가 됐죠. 자, 요걸 옆에 목록 버튼 선택하셔서 정시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림을 받을 때 우리 우선 팝업으로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래 저장이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자, 저장 클릭해 주세요. 자, 미리 알림. 자, 우리 알림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고요. 자, 이 화면은 닫아주시면 돼요. 자, 우선 네이버 캘린더 서비스에서 미리 알림 해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알림 창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알림 창을 더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알림 해제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일정이 오늘 10시 30분에 약속이 있었다가 약속이 변경되셨어요. 자, 약속이 오늘이 아니고 내일로 날짜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실 때는 자, 등록된 일정이 수정이 될 때는 자, 우선 점심 약속이 있는 오늘 일정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클릭. 네, 그러면 점심 약속 있고요. 오늘 10시 30분부터 1시간. 뭐 끝나는 시간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일정이 변경됐다라고 하실 때는 상세 정보라고 보이시죠? 자, 이 상세 정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우리 조금 전에 설정하셨던 내용 그대로 나오죠? 자, 제목에는 점심 약속이라고 입력하셨고 오늘 10시 30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이 내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날짜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자, 날짜를 변경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아래 일시라는 부분에 보시면 날짜가 오늘 날짜가 선택이 되셨잖아요. 네, 이 오늘 날짜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자, 지금 10월달 달력이 나오겠죠? 자, 그럼 오늘이 아니고 약속이 내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30일 날짜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날짜가 내일로 변경되면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른쪽 종료 날짜도 내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날짜가 내일로 변경되셨고 만약에 시작 시간도 시간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10시 30분이 아니고 뭐 11시 30분인지 12시인지 네, 요것도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점심시간은 11시 30분으로 시간도 변경이 되셨어요. 아래 보시면 스티커, 여기다가 우리 스티커를 하나 붙일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네, 더보기 클릭해 주세요. 더보기를 선택하시면 스티커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큰 스티커가 있고 작은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는 큰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자, 앞에 큰 스티커라는 게 선택이 되셨죠? 네, 큰 스티커 종류 중에서 우리는 요 두 번째 모양을 선택하죠. 자, 그럼 찻잔 그림 선택하시면 자, 요게 뭐 식사와 관련된 어떤 약속들에 관련된 스티커 모음이에요. 자, 그럼 식사 약속이다 그러면 여기 밥 스티커가 있죠? 네, 밥 스티커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원하는 스티커 모양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시면 자, 아래 저장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네,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스티커 모양이 요 앞에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아래에 보시면 알림, 정시에 알림을 받겠다라고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에 알림을 받으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알림 추가를 합니다. 자, 알림 추가 선택. 네, 그러면 기본은 10분 전이라고 선택이 되죠. 자, 우린 10분 전 아니고 1시간 전 알림을 받겠습니다. 네, 1시간 전 어떻게 팝업으로 받으실 건지 메일로 받으실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팝업으로 또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 더 추가가 필요 없으면 자, 마지막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11시 30분에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적용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자, 이 스티커와 함께 점심 약속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 점심 약속이 취소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점심 있는 걸 삭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 11시, 오전 11시 30분에 점심 약속이란 제목이 있는데요. 자, 이 제목을 선택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내일 점심 약속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날짜, 시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은 정시 팝업 말고도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약속이 취소가 됐다라고 하실 때는 삭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삭제 선택을 하시면 자, 일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선택을 해주세요. 내일 점심 약속이 있었다라고 표시가 됐다가 지금은 삭제를 하셨기 때문에 스티커와 메모가 다 없어지죠. 자, 그럼 이번엔 왼쪽 기념일 관리. 자, 기념일 관리는 보통 우리 1년에 한 번씩 일정이 등록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념일이 보통 예를 들면 생일이다 그러면 양력 생일인지 음력 생일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은 양력이라고 선택됐지만 자, 여러분들 생일이 음력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음력이라고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태어난 연월일을 자, 지금 오늘 날짜가 10월 29일 2018년 10월 29일이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자, 이 달력 부분에 먼저 클릭하면 파랗게 블록 지정되시잖아요. 블록 지정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연, 월, 일을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연도 다음에 점 찍고 월 다음에 점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 다음에 점이 없죠? 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1950년 3월 1일생이다. 그러면 1950 다음에 점을 찍으셔야 되죠. 3이 자, 두 자리가 입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03 다음에 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날짜가 뭐 3월 10일생이다. 그럼 10일 다음에 점 안 찍습니다. 자, 날짜까지 입력이 다 되시면 엔터 한번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빈 공간 영역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날짜가 맞게 표시되시면 자, 아래 내 캘린더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창이 있어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 자,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클릭하시고 자, 이게 여러분들 생일이시죠? 그럼 여기는 내 생일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우리 상세한 내용을 또 입력하기 위해서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상세 입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내 생일 입력하셨던 그 라인 오른쪽 보세요. 자, 그럼 상세 입력이라고 버튼 보이세요? 네, 상세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상세 입력을 클릭. 자, 그러면 제목에는 내 생일 표시가 됐죠. 자, 그리고 음력 몇 월 며칠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날짜 매년 반복이 되겠죠. 내 생일에 또 우리 조금 전에 식사 스티커처럼 스티커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 스티커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 플러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는 큰 스티커 모양 중에서 자, 생일이면 자, 이런 케이크 스티커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케이크 그림이 있는 스티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념일과 관련된 스티커 모양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요 케이크 스티커 고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선물 스티커를 고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요 케이크 스티커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네,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자, 여기 케이크 스티커가 선택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래 보시면 알림. 알림은 조금 전처럼, 자, 약속일 때처럼 뭐 10분 전 정각 이게 없어요. 여기 일정은 알림은 자, 옆에 목록 버튼 선택해 보시면 당일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에 알림을 받을 건지 아니면 당일 오전 0시, 새벽 0시에 받을 건지 아니면 하루 전 정오, 일주일 전 정오 이렇게 지금 선택이 4가지 종류로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알림은 하루 전 정오에 알림 받을 거고요. 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팝업으로 받으실 수도 있겠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하루 전 정오에 알림 받고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당일 정오에 또 받으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 알림을 또 받겠다. 그럴 때는 알림 추가 네,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당일 정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시죠. 알림을 2번 받을 건데 둘 다 저는 팝업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알림이 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시면 마지막 저장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지금은 10월 달인데요. 내년 내 생일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자, 꺽쇠 버튼을 자, 다음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생일 있는지 언제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조금 전에 내 생일이라고 등록한 날짜가 요 날짜인가 봅니다. 3월이 맞나 본데요? 3월. 아니구나. 2월인가요? 자, 다시 한번 왼쪽에 보시면 기념일 관리가 있죠. 자, 기념일 관리 한번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캘린더까지 오늘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갈 땐 로그인 하셨으니까 끝내고 나가실 때는 로그아웃 하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